이제 그 다음에는요, 부등식의 활용이라는 걸 하겠어요. 부등식의 활용. 부등식의 활용은요, 어떤 구간에서 부등식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일 때 그 구간에서 그림을 그려서 그럼 얘가 특정 거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예를 들어 요 구간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건 좀 당연한 말이었는데 여기에서 최소값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알파, 베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구간에서. 그러면 f 알파 또는 f 베타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요 자체는 너무 당해서 뭐 할 말이 없잖아. 근데 이거를 거꾸로 요 식을 중심으로 생각을 보통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가 f 알파가 어느 구간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식이 항상 양수인 구간은 거꾸로 물어볼 거예요. 네. 나머지는 그냥 이거는 부등식을 그냥 빼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네요. 이거 그냥 문제를 그 다음에 문제를 915 915부터 뭐 부등식의 활용. 그래서 3x의 4승 마이너스 4 x의 3승 플러스 a가 항상 0보다 크다가 성립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시. 모든 구간에서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럼 4차식인데 모든 구간에서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릴 때 이 극소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럼 극소 값에 해당되는 건 뭘까요?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그 값을 일단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f 프라임 x가 0이 되면 12x의 3승 마이너스 12x의 제곱 이렇게 나오지? f 프라임 x가. 그럼 얘는 12x의 제곱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1 나오니까 0과 1 두 개가 극소값이 나와요. 뭐 하나가 지금 0일 때 약간 그 겹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0 이렇게 0, 1 자, 그러면 0을 넣었을 때는 뭐야? 0을 넣었을 때도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A는 항상 0보다 크다 하나 나오고요. 1을 넣었을 때도 항상 0보다 커야 되죠. A가 1보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A는 1보다 크다. 이게 더 범위가 좁은 부분이다. 이걸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속도가 속도. 이렇게 하겠어요. 속도가 속도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속도라는 것은 속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리에 대한 거속시부터 할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시간을 변수라고 놓는다고 하면 속력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뭐 여기서는 x라고 썼네. x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얘를 생각할 때 이렇게 dt 시간의 변화분의 거리의 변화를 속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t를 기준으로 x를 미분했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얘는 f 프라임 t 얘네. 그래서 속도는 거리에 대한 그럼 딴 거랑 여태까지 하는 거 다른 거예요? 시간의 미분. 네? 여태까지 하는 그 미분이랑 다른 거. 네. 네. 뭐가 좀 다른 것 같아? 네, 저건 정의예요, 정의. 네. F 프라임 시간은 뭐 이렇게 된다 하고. 아, 이거는 내가 설명하는 거야. 속도는 거리에 대한 시간의 미분이다. 가속도는 속도에 대한
시간의 미분이다. 말이 좀 어렵나? 속도를 미분한 시간으로 미분한 것이다.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미분한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요, A, 뭐 엑셀레이터 그래갖고 가속도를 A라고 써. 악셀. A는 dt분의 dv인 거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속시랑은 뭐가 다를까요? 거속시랑은 뭐가 다를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학교 때 풀었던 거속시는 시간이나 속력과 뭐 이런 것들 팩터가 두 개가 고정돼 있어. 그러니까 거리가 몇 미터일 때 속도 일정하게 달렸어. 그러면 몇 분 걸리니? 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시간, 속력, 거리 이 공식은요 고정된 수를 뭐 속력, 거리 이런 걸 주어줄 때 나머지 하나를 구할 때는 그냥 이렇게 단순한 공식에 넣는데 얘들은 계속 거리가 변해.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거리가 시간에 따라서 변할 때 속도의 변화량, 속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그러니까 거리랑 시간이 계속 변할 때 같이 변수가 되는 거죠. 변할 때 속도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속도가 변할 때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계속 변해. 그럴 때 가속도는 어떻게 변하는가. 그 변하는 것들이 일정한 거. 아니죠. 공식에 따라 달라요. 어떤 구간에서 빨라졌다, 어떤 구간에서 느려졌다. 이럴 수 있어요. 어떤 구간은 길다가 짧다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 구간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은 걸 구하기 때문에 이런 함수 값들을 쓰는 거예요. 일정했다면 그냥 단순한 식을 썼겠지. 그래서 이런 것을 본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항상 이제 이걸 응용 문제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공통적으로 T는 여기서 T는 공통적으로 변하는 팩터라고 하는데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공통적으로 변하는 요소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시간을 가지고 많이 해. 예를 들어 이건 지금 속도 가속도 문제잖아. 속도 가속도를 우리는 T, dt로 보통 할 때도 있고요. 넓이 또는 길이 문제도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넓이, 길이, 부피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 가속도 문제나 넓이, 길이, 부피 문제나 다 시간 팩터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도 많이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얼마큼 변하느냐 이런 문제를 네, 아무튼 여기서는 미분하는 값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920번 920번 물체 시간 t에서 길이 l이요. 이런 정도를 갖는 거예요. 그럼 t는 3일 때 물체 길이의 변화율. 그러면 얘를 변화율을 구하라는 거니까 dt분의 시간이 변할 때 dl을 구하시오. 이게 길이의 변화율. 그러면 dl인데 dl. 그러면 얘를 t를 중심으로 미분하고 있죠. 이 길이가 시간에 대한 관계식으로 써 있어. 그래서 얘를 그냥 미분하시면 돼. 여기서는 나중에는 그 미분계수라는 게 뭐지? 미분을 할 때 이게 두 개가 중복되는 게 나와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 dx분의 dt가 있고요. dt분의 dy가 있어요. 그럼 얘는 시간에 따라 x가 변하고 시간에 따라 y가 변하는데 문제는 이런 걸 내. dx분의 dy는 x가 변할 때 y는 얼마큼 변하니? 이런 거 물어봐.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얘로 나누시면 돼요. 얘는 dt분의 dx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단어가 생각이 나요. 이런 두 개 팩터로 변환하는 식품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얘는 시간 그대로 미분해서 풀면 10t 플러스 3이 길이의 변화일 거예요. 근데 t가 3일 때잖아요. t에다 3을 넣어 30. 그래서 마이너스 27 길이의 t가 3일 때 길이는 마이너스 27
나누는 걸 왜 나누는 거야?